안녕하세요. 비움과 체움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비엔치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지난 한 주간 1, 3, 38 지키려고 애써 보셨어요? 저는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3번 30분 이상 운동 실천했는데요. 여러분도 지켰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는 사람은 사시에 상응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시에 상응한다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서 지내야 된다는 건데 여름철에는 해가 빨리 뜨고 늦게 지죠. 그래서 낮이 길고 밤이 짧은데요. 이때에는 늦게 자고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잖아요. 그래서 낮이 짧고 밤이 길죠. 이때에는 빨리 자고 또 언제 일어나는 거죠? 늦게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그 잠꾸러기처럼 잠을 충분히 자라 이런 건데요. 지금 겨울철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제 충분히 될 때까지 조금씩 길어지긴 하겠지만 아직은 밤이 길죠. 그래서 이렇게 밤이 길 때는 일찍 그 계절에 맞추어서 일찍 자고 이제 늦게까지 해가 밝을 때까지 자라 이런 건데 그런데 늦게까지 자고 싶어도 잠이 와야 잠을 자죠.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은 그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경우 왜 내가 잠이 안 올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잠이 안 오는데도 따지고 보면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법도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열이 뻗는다고 그러죠. 열이 위로 뻗치겠죠. 열이 뻗치는데 위로 막 열이 올라와서 얼굴 시뻘개지고 막 머리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열을 받으면 심장은 두근두근하고 빨리 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잘 못 자는데요. 이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코르티솔이에요. 그래서 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 이제 이렇게 사람이 흥분된 상태로 있으면서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이제 심장 맥박수는 이제 늘어나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잠은 안 오고 머리에서는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또 하나 당뇨인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당뇨인들이 그 공복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이 밤중에 이 코르티솔 분비가 많이 되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혈당이 계속 분비가 된다는 것은 이 뇌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못 자게 되고 잠을 충분히 못 자게 되면 또 혈당이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순환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요.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도 올라가고 그리고 잠도 안 오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이제 잠이 잘 오겠죠. 저는 정말 잠을 잘 자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 복은 타고난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이제 피곤해도 어떤 분은 피곤해도 잠이 안 오고 또 너무 좋아도 잠이 안 오고 막 참 여러 가지로 안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잠이 잘 오는데 이제 평생에 딱 한 번 불면증으로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랬는데 그때 저는 불면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때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새벽 7시까지도 정말 잠이 1분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7시쯤 되면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완전 지쳐서 그냥 넉다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깊은 잠은 자지 못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한 일주일 보내면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벗어난 방법이 있었어요. 이걸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분리기법이라는 것을 써봤어요. 자, 분리기법이라는 것은 작년의 내가 오늘의 나를 괴롭힐 수 없다. 그리고 어제의 내가
나를 괴롭힐 수 없다. 이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늘의 나를 해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자꾸 분리를 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되니까 오전의 나와 오후의 나는 다르다. 1시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좁혀가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을 하니까 나중에는 5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에 문 닫기 전과 지금의 나는 다르다. 이것을 계속 저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런 기법으로 해서 제가 그때 그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불면증을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불면증이 있다라면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방법 말고 또 하나의 제가 방법을 썼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 배꼽 아래에 있는 심장을 응시하는 거예요. 자, 심장은 어디에 있죠? 심장은 가슴, 한복판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이 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이제부터 심장은 배꼽 아래에 있어요. 배꼽 아래에 있는 심장을 두고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제 심장을 응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심장을 한번 바라본과 동시에 기운이 쭉 내려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는 기가 역상한다, 상기한다 그러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가 위로 뻗쳐서 심장을 괴롭히고 이제 열이 뻗치고 이래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건데 그걸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 응시하기, 어디에 있는 배꼽 아래에 있는 심장 응시하기, 그리고 분리기법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숨 쉬는 거예요. 한숨. 근데 한숨을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한다, 무슨 호흡을 한다 해서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길게 내쉬는 거예요. 길게 내쉬려면 적어도 그냥 깊게 들이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배가 나오고 들어가고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내쉬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숨을 깊게 들이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 저 깊숙이까지 숨을 들이마시면서 산소를 좀 더 많이 공급을 시켜주고 이렇게 편안해지게 해줄 수 있거든요. 자, 스트레스로 잠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3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배가 고파서 잠이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 하니까 이제 먹지는 말아야 되겠는데 근데 잠자려고 하니 너무 배가 고파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혈당이 부족해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배가 고프다 이걸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혈당이 부족하면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꿀물을 따뜻한 물에 타서 가볍게 한 잔 드시고 주무시는 것, 이것이 방법일 수 있어요. 자, 3번째는 이제 배가 너무 불러서 잠이 안 오는 경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배가 부르면 그 식곤증 때문에 이제 뭐 또 잠이 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뭐 말할 거 없이 더 안 좋은 거고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냐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녁 드시고 이제 밤늦게 한 8시부터 10시나 11시까지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2-3시간 하시거든요. 하고 나서 그 시간에 뭐 이제 근력을 이렇게 키우려니까 단백질 음식 넉넉히 드신다 해서 뭐 고기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음식들을 밤늦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소화기에 이제 부담을 주니까 잠을 깊숙이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드시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잠자는 시간이 최소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시간에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 잠들기까지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면 그때에는 고기나 두부나 계란 이런 음식들보다는 간단하게 그 발효식 정도를 타서 되직하게 타서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타야 되겠죠. 이렇게 타서 한 잔 드시는 정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4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잠이 안 오는 경우예요. 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 어떤 특징이 있죠?
손발이 차고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도 막 심지어 발이 시리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발이 어는 것처럼 이렇게 손발이 아주 찬 분들은 잠이 잘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잘 돌아서 몸을 편안하게 해야 이제 잠이 잘 오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잠이 안 오겠죠. 자, 혈액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몸이 차다, 시리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려고 하다 보면 막 쥐가 난다든지 여기저기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해요. 그리고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새벽에 깨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 새벽 3시에서 5시 이 무렵에 체온이 가장 낮은 온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체온이 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온이 뚝 떨어지면 잠이 저절로 깨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내 몸을 항상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해서라도 움직이게 해서 체온을 올려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잠이 깰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방법은 정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손발이 시리다 이제 그리고 체온이 떨어져서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은 체온을 올리고 이제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쥐가 난다 아니면 여기저기 통증이 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이것은 이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될 때 이 혈액순환과 그 순환의 문제를 따로 이렇게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잠이 안 오는 경우 있겠고요. 네 번째는 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이 불면을 유발할 수 있다.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낮에도 이게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캄캄한 가운데서 이제 수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거 보죠. 핸드폰 보느라고 거기에 빛에 노출이 되고 또 하나 요즘 현대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어둡게 하고 싶어도 주변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창문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서는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너무 밝은 가운데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뇌는 캄캄하지 않으면 이것을 깊은 밤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렇게 각성의 상태로 깨어 있게 되고 뇌가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이제 숙면의 단계로 접어들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게 되고 그래서 꿈도 많이 꾸게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에 노출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빛도 있지만 그 자연의 빛에 있어서도 낮에는 햇볕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밤에 비치는 빛은 그것을 뇌가 낮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문에다가 그 가림 커튼, 그걸 뭐라고 하죠? 암막 커튼이라고 하나요? 암막 커튼을 해서 실내를 최대한 어둡게 하고 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빛이 나오는 그런 전자제품들을 다 이렇게 내 몸에서 멀리 놓고 꺼놓은 상태로 잠에 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로 잠을 자기 전에는 빛을 충분히 차단하자 말씀드렸고요. 불면을 유발하는 6번째 원인으로 저는 야간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야간뇨. 그러니까 낮에도 소변을 자주 보러 가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되면 그냥 어떤 분들은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깨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깨다 보면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너무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수면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은 그러니까 야간에는 한 번도 안 깨고 잠을 자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분들은 중풍에 걸릴 확률도 높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그럴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내면서 이제 그리고 환자분들을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어떤 이렇게 중풍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질환에 노출되는 확률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 충분하게 해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니까 내 몸에서 해독이 제대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못 자니까 뇌는 또 계속 일을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뇌에 단백질 찌꺼기라든지 이런 노폐물들이 쌓여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혈관이 이제 막히면 그런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제 뇌에 쌓인 그런 노폐물들이 대뇌 피질 부위에 쌓이면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야간뇨라는 것이 내가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나야 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그 뇌의 질환을 또 유발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야간뇨는 이제 불면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변 보러 가는 자체도 힘들고, 뇌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야간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그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별도로 떼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과 수면의 문제, 그리고 야간뇨와 수면의 문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의 그렇게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야간뇨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원인들을 다 젖혀놓고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추어서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한참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지 말고 그냥 해가 뜨는 그 이른 시간에 일어나자.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자꾸 어떻게 하면 자지? 어떻게 하면 자지? 이 잠자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시간에 저는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잠을 잘 잤든 못 잤든 그냥 무조건 해가 뜨는 시간에는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해가 뜰 때 일어나고 낮 시간 동안에 계속 깨어있는 것, 그것 자체가 불면을 예방하는 방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햇볕을 받음으로써 이 호르몬 조절이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낮에 낮잠을 안 자면 밤에 잠이 잘 오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인 6가지 이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낮 시간 동안 깨어있자, 이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밥 먹다가도 막 골똘히 생각하고 이제 이런저런 그 잡념에 뭐 깊은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잡념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생각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 한약으로는 귀비탕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런 귀비탕의 처방을 받으면 도움이 되고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신 분들은 소요산이라는 약이 있고요. 또 이제 너무 마른 분들은 내가 그 몸에 품을 수 있는 혈액량이 적고 그리고 담을 수 있는 이제 물의 양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보음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잠이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사물탕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미주황탕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몸 안에 이렇게 좀 뚱뚱하면서 이렇게 노폐물들이 많고 찌꺼기 물질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수면의 질이 이제 떨어진다 하면 거담하는 그런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그 유형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처방법이 달라지고 이 불면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수면제 처방을 하나 받는 것, 이것을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나는 왜 잠이 안 올까? 그 원인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하실 때에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그렇게 나의 원인에 맞게 처방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잠을 깊게 자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그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도움이 되어서 앞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